안녕하세요. 연고TV 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모 리뷰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노베이스 전문으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장현입니다. 네, 바로 하루 전에 구모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정말 수고가 많았잖아요. 예상과 달리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끝까지 보느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저희 구모 리뷰하기에 앞서서 제가 진짜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좀 국어 모의고사 좀 풀어봤는데요. 이번에 좀 어떻게 보면 지문은 잘 읽히는데 문제 자체는 좀 안 풀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비문학 부분에서 느낌을 받으셨나요? 비문학도 좀 받았고, 저는 오히려 또 문학 부분이 네. 지문이 너무 잘 읽힌다 싶었는데 막상 그 선지 분별할 때 좀 두 개씩이 좀 걸리더라고요. 혹시 제가 느낀 게 맞는지 혹시 간단하게 또 구모 풀어본 소감 한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막 엄청 높다,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문제를 처리할 때 지문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의라든지 좀 세세한 부분들을 놓쳤으면 상당히 좀 막막했을 한 번에 잘 읽지 않았다면은 네. 나중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루 전이죠. 부모 생생한 후기를 듣기 위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후기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말하시기에는 좀 비문학은 어떻게 보면 좀 유평이랑 비슷했는데 좀 문학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께 생각하시기에는 육모랑 비교해서 이번에 좀 어땠는지. 문학 쪽이 확실히 육모 때도 까다로웠는데요. 구모 때도 마찬가지로 되게 까다로웠어요. 육모 때는 이제 지문별로 하나씩 뭔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는데, 특히나 22에서 27번 지문이었던 월훈이라는 작품하고 연, 문희당기 이 작품들이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게 세트형으로 나와 있었는데 뭐 실제로 정답률도 상당히 낮았고요. 진짜 변별력이 생겨버린 네,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문학에서 이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비문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되게 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원래 이제 고전 소설을 연계를 하고 현대 소설 쪽을 연계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갑자기 바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좀 더 낯설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는 좀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 부분에서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쉴 텀이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또 전반적인 평을 들어보면 EBS 연계도 이번에 조금 체감이 많이 됐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EBS 연계의 밀도를 높였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나 아이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12번에서 17번 지문이 있거든요. 그 지문 같은 경우는 수능 완성이 연계가 됐어요. 형식도 그대로고 이제 소재도 그대로고 해가지고요. 풀어봤던 친구들은 확실히 조금 체감을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비문학에서 독서론 빼고 나머지 지문들 세 지문이 다 연계가 됐고요. 문학 쪽에서도 직접적인 연계를 느꼈을 만한 부분이 이제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성삼별곡도 수능 특강 234페이지에서 연계가 됐고요. 정말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 수능 때도 좀 EBS 연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좀 수능 완성을 풀어보는 게 맞을까요? 네, 수능 완성은 이제 풀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특히나 문학 쪽에서 연계를 할 때 수특에서 죄다 연계를 했어요. 수능 완성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 네,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 좀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EBS 연계의 함정에 속으면 안 돼요. EBS 연계를 이제 체감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월훈이란 작품 같은 경우도 수능 특강 83페이지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57%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다면은 연기가 됐어도 정답률이 낮은 거네요. 아이들이 작품 자체를 독해하는 역량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EBS 연계에만 집중을 하면 그냥 익숙하다, 반갑네 하고선 들어갔는데 오히려 왜 내가 아는 건데 안 들리지? 당황스럽게 되죠,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기본 전제고, 역량이 없는데 독해 속도를 빠르게 한다 자신감이 있다. 근자감이죠. 안다고 해서 그냥 끝이 아니라 좀 독해 능력까지 좀 고루 갖춰야지 네, 맞습니다. 의미가 생기는 거네요. 네. 베스트는 수능 완성하고 기출을 같이 둘 다 병행을 하는 건데, 둘 다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기출을 추천하죠. 평가원이 낸 시험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를 구성을 하는지 이 논리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역량을 연습하기 조금 어렵다. 이 외에도 그냥 세부적으로 그 문제 하나하나 뽑아서 좀 설명할 만한 문제들이 또 있을까요? 그
6번 문제가 주목할 만한데요. 네네. 변별력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이제 비문학에 출제하던 요소가 한정된 표현 같은 거에서 이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절대 뭐뭐만 뭐뭐는 이런 표현들에서 출제를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만이라는 부분에서 그냥 대놓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지문 읽을 때 한정 표현에 주목을 해서 읽는 친구들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답이 보였을 문제였을 겁니다. 13번 문제 주목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가지문하고 이제 나지문을 연결시켜가지고 유형원하고 정약용의 관점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냐 공통점이냐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읽었니 하는 문제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하던 요소예요. 이번에 이 지문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면 본인이 과연 비교하면서 읽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학 쪽에서도 네. 27번 아까부터 이제 계속 언급을 했는데 네네. 조금 더 자세히 좀 이야기하면 27번에서요 3번 선지를 주목할 만은 해요. 네네. 네, 이 3번 선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새로운 힘이라는 표현이 이제 언뜻 봤을 때는 이제 천하의 지도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9개 대륙 1만 개 나라가 바다 안에 육지라는 유사성 관계 맺는 건 맞아요. 네네. 네, 근데 그 다음에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야 되는데 새로운 의미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 선지를 네, 충분히 틀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8%나 이제 걸렸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6월에도 출제를 했었기 때문에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선지를 전부 다 꼼꼼히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지. 선지를 일일이 꼼꼼하게 읽는 방식보다는요 반대말을 좀 떠올려 보는 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A 가지고 판단이 안 되면 그러면 반 A가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반 A가 맞으면 A는 이제 틀리다 이런 식의 판단을 이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느낌에 따라서 대충 이거 맞는 것 같아 하면 그때 이제 답을 모르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번 시험이 또 어려웠던 게 원래는 좀 한 시험에서 답을 바로 1, 2번에 있어가지고 답이네 하고선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네네. 이번 시험은 별로 없어요. 그 답 자체가 3, 4, 5번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시험이에요. 그렇게 난이도를 또 올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난이도를 또 이번에 올린 게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화작의 40번 문제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네. 저도 이제 문제 풀면서 느낀 건데 이거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겠다. 실제로 정답률이 48%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기준서부터 평가원이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지금 묻고 있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을 해라 라고 계속 물어봤는데 대충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특히 화작에서는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푸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독서보다는 화작에서 조금 대충 독해하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요. 1번 선지에서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밝힌 의견이 라고 했는데 일단은 거기서 선지를 한번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게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한 게 맞는지 한 번 읽고선 전문가 1의 발언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돌아가서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 1의 발언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박물관의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의 그 기대 효과가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한 건 맞는데 기대 효과로 제시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세한 판단을 요구를 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린다고 하면 화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법하고 장문이 합쳐진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문이 나오잖아요. 화법하고 그냥 장문 독립적으로 돼 있는 거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융합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세한 판단을 해본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본다. 등급별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볼게요. 1, 아. 2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맞아요. 본인을 믿고 나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주목할 부분이 평소에 풀 때 뭐 답이 근거가 어디 있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을까? 맞은 문제에 좀 더 주목을 해보세요. 틀린 문제만 자꾸 내가 이거 왜 틀렸지 하면서 깊은 사고를 들어가는데 맞아요. 그 공부 맞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되 이제 맞은 것들에서 내가 1, 2번 쪽에서 뭐 답이 나왔으면 그걸 찍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뒤에 것까지 봤다. 그러면 내가 왜 그걸 보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제 3등급 이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효율적 동선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좀 지문에서 팩트 체크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문에서 근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자기의 주관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3등급 이하들은. 근데 그거를 본인은 잘 못 느껴요. 자기가 지문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문 확인하는 거 먼저 습관화를 좀 드린다. 그런 다음에 연습이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 같은 것도 연구를 해봐라.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빠른데 50일 남짓 남은 시간이잖아요. 이 50일 남짓 남은 시간 동안은 국어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또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수능 완성하고 이제 기출 위주로 해서 기출로 문제풀이 역량을 계속해서 연습하도록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논리를 파악하려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추천하는 방법은 문학 같은 경우는 내 지문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시간을 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문제풀이 순서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풀 수 있었을까,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전에서는 그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나눠가지고 해도 상관없어요. 네, 한 지문 한 지문 나눠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시점에 수능 완성 볼 때요, 유독 자기가 독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형광펜을 꼭 쳐놓으세요. 우리가 수능 완성을 한 번 봤다고 해서 체감을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복을 할 때도 자기가 뭔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없으면 그럼 반복할 때 막막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회 독대, 3회 독대 이때는 형광펜 쳐놓은 것들 위주로 봐준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연계 체감을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 7일 이내로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는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출도 다시 풀어보면 다시 또 틀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틀렸을 때 그냥 나 틀렸네, 이거 7일 남은 시점에서 나 어떻게 하지? 끝난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그걸 적어보세요. 그거를 이제 평소에도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우측 상단에 적어 놓으시고 출처, 문제점, 솔루션 순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 노트들이 쌓이잖아요. 자기만의 행동 수칙이 생겨요. 수능 시험장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EBS 책을 막 잔뜩 분장 메고 가지 마시고 가볍게 자기만의 행동 수칙 그 한 장을 가져간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얘기들과 분석들과 또 꿀팁들을 좀 덕분에 전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마지막으로 수능을 보게 될 학생분들을 위해서 저 응원의 한마디. 이번에 이제 9월 모의고사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건데요. 활주로의 법칙이라고,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쭉 가다가 갑자기 날아오르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동안 한 공부들이 헛된 공부들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날아오를 수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러면 본인도 날아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모 국어 리뷰를 다 해봤는데요. 연고TV 올라간 영상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혹시 구독하고 좋아요. 네네네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